여름에 옷핏을 좌우하는 건 체형이라는 사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예전엔 굉장히 말랐었지만 운동 후 미친 오태를 자랑하는 이수영님이나 다이어트 후 패션 감각마저 바뀐 것 같은 10cm 권정열님처럼 우리 주변에도 체형 관리 후 오태가 바뀌고 이미지가 바뀐 사람들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었는데요. 6년 전 유튜브 초창기 영상과 지금을 비교하기만 해도 체형 관리를 통해 얼굴도 작아지고 라운드 숄더를 교정해 오태가 훨씬 만족스러워졌거든요. 재작년 바디 프로필 촬영 이후 꾸준히 관리를 하다 보니 달라진 오태도 만족스러울 뿐더러 관리하는 내 모습도 보며 자존감도 올라갔습니다. 일반인인 저도 가능했던 만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죠. 오늘은 여름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운동 전문 유튜버 메르치 양식장의 이가람님을 모셔서 핏 좋아지는 체형별 필수적인 운동법이라는 주제로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기만 해도 살찌는 채널 메르치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가람이라고 합니다. 저도 삭형님처럼 과거에 상당히 좀 말랐어요. 55kg에서 현재는 90kg 정도까지 벌크업 하면서 마른 사람들이라든가 좀 왜소한 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체중을 증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고 있고요. 동명의 체중 증량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어서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총 4가지 타입으로 체형을 나눠서 체형별 필수적으로 해두면 좋을 운동법들을 소개할 테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가장 전문 분야죠. 마른 체형이나 이 어깨가 좁으신 분들 여름에 특히 옷 입는데 고민이 엄청 많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런 체형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당긴 운동이라고 하죠. 로우 운동이라고 합니다. 당긴 운동하면 날개뼈가 굉장히 모아지는데 이 로우 계열 운동이랑 정거근 강화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정거근이라는 게 조금 애매한 근육일 수도 있거든요. 팔을 들어주시면은 여기 사이에 보이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갈비뼈라고 알고 있는 그런 부분에 붙어있는 이 근육들이 사실 어깨를 좀 더 펴주고 상견으로 만들어지는 근육군 중에 하나예요. 벌크업을 원한다면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식단이긴 한데 오늘은 뭐 식단보다는 운동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식단은 메르치 양식장에 들어가면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육량을 늘려면 뭐 벤치프레스, 스쿼트, 풀업 이런 모든 운동들이 중요하긴 한데요. 아마 어느 정도는 다들 아실 거예요. 사실 이 어깨의 골격을 넓히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긴 합니다. 뭐 어깨 근육의 여기죠. 이 부분의 볼륨을 넓히는 것도 사실상 한계가 좀 있긴 있어요. 90% 이상의 사람들은요 본인의 순수한 어깨 너비를 사실 이렇게 좀 감추고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라운드 숄더랑 이 처진 어깨 때문에 실제 어깨 너비보다 상당히 좀 좁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는 사실 라운드 숄더가 상당히 좀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어깨가 좁았거든요. 근데 이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넓어지더라고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운동하니까 뭐 넓어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어깨가 날개뼈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날개뼈가 정상 위치로 되는 메커니즘을 좀 알게 된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은 로우 운동, 정거근 쪽 운동들이 사실상 날개뼈를 제 위치로 만들어주게 되고 이게 상견이랑 어깨를 넓어 보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정거근을 뭐 키우던가 아니면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라운드 숄더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라운드 숄더라고 하면은 어깨가 말렸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깨가 말린 것보다는 날개뼈가 앞으로 밀리면서 라운드 숄더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진 어깨가 처졌다기보다는 날개뼈가 처지게 되면서 생긴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원인이 정확하게 보면 비정상적인 날개뼈의 위치가 모든 증상에 원흉이 되는 거죠. 뭐 다르게 말하자면은 날개뼈를 원래 상태로 좀 되돌려 놓는다면 뭐 여기서 이렇게 되돌려 놓는다면 라운드 숄더도 고정되고 어깨도 훨씬 더 넓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린 날개뼈를요 뒤로 모아주는 케이블 로우 같은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단 이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거운 무게로 진행하시다 보면은 날개뼈가 이렇게 모아지기보다는 어깨가 다시 말리면서 위로 뛸 수가 있게 돼요.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한 8개에서 12개 정도 그 이상 가능한 무게로 3세트 이상 천천히 진행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내가 라운드 숄더가 심하다. 그럼 보통 우리가 케이블 로우 할 때 이렇게 잡고 당기잖아요. 그립이라고 합니다. 손바닥이 하늘을 본 상태에서 당기시게 된다면 라운드 숄더를 좀 더 교정할 수 있는 케이블 로우가 완성이 될 수 있어요. 이 처진 어깨는 나의 좀 쇄골의 각도를 보고 알 수 있는데요. 삭형님도 쇄골 한번 모양을 볼 수 있을까요? 삭형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건강한 타입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쇄골의 각도가 5도 이상이면 건강하고요. 중견에서 상견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쇄골의 각도가 평평하신 분들은 좀 후천적으로 하견이 된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좀 처진 어깨다 그리고 이 쇄골의 각도가 거의 평평하다 그래서 후천적 하견이라면 정거근이랑 상부 승모근 오히려 이 승모근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운동이요 이렇게 처진 어깨를 으쓱 올린 것뿐만 아니라 날개뼈를 상방회전한다고 하는데 처진 어깨 같은 경우에는 날개뼈가
이런 식으로 하방해줘야 돼요. 근데 어깨가 상견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회전 되면서 어깨가 좀 넓어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인터넷에서 보니까 승모근을 키우면 약간 브록 레스너처럼 이렇게 된다 썰들이 온라인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승모근 운동을 많이 하면 이렇게 되진 않을까요? 사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브록 레스너 같은 분들은요, 원래 승모근 자체가 선천적으로 엄청 거대하신 분들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승모근이 두꺼워지면 이렇게 두꺼워진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 상부 승모근이 두꺼워지면은 뒤로 두꺼워져요. 우리가 가슴 운동하면은 가슴이 이면에서 두꺼워지지 위로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렇네요. 맞아요. 승모근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현대인들은 승모근의 기능이 많이 저하된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어깨랑 팔이 축 처지잖아요. 그럼 승모근은 계속 일을 못하면서 처진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고, 그러면은 원래 가져야 될 어깨 높이보다 내려가게 되고 처진 어깨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여기를 강화시켜주면은 어깨가 올라오면서 상견 같은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운동이 오버헤드 슈러그 운동이에요. 양팔을 들고요, 어깨를 살짝 내렸다가 날개뼈를 팔 방향으로 살짝 벌리면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날개뼈를 상견의 각도로 만들어 주도록 승모근과 정거근이 적절하게 쓰이면서 날개뼈가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되죠. 12에서 15회를 한 3에서 4세트씩 진행해 주시면은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제 30대부터 이제 시작되는 전조 증상이 있는데요.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올챙이 배를 가진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어떤 운동을 해야 마른 비만이라고 하죠? 탈출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마른 비만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하는 운동이 근력 운동보다 유산소 운동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른 비만이라는 게 근육량이 상당히 적으면서 체지방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유산소 운동 위주로만 하게 된다면, 유산소 운동은 어쩔 수 없지만 근육의 손실도 약간씩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근육이 아예 없어지겠네요.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배도 들어갈 수 있는데 팔도 얇아질 수가 있다. 근데 이런 건 좀 원하시진 않을 거예요. 유년기부터 비만이신 분들은 자체적인 근육량도 중량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근데 마른 비만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마른 비만이신 분들은 유산소 운동보다는 사실 근력 운동의 비중을 훨씬 높여야 돼요. 반대네요. 완전히 좀 반대요. 차라리 유산소 운동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근력 운동 위주로만 진행하셔도 되는데, 어떤 운동들을 주로 하시냐? 흔하게 알고 있는 푸시업, 풀업, 스쿼트, 이 세 가지 운동만 한 3에서 5세트 적당히만 해주시더라도 상당히 좀 진척이 많이 되더라고요. 큰 부위를 많이 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대근육을 쓰면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제한된 체력으로 많은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마른 비만이라도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기준을 좀 말씀드리자면 인바디를 측정했을 때 나의 체지방률이 25% 이상이다. 그 정도의 마른 비만이면 유산소 운동 좀 병행해 주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 그 이하다, 20에서 25% 정도 사이면은 근력 운동만 하셔도 충분하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요즘엔 그래도 조금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긴 했는데, 허벅지가 너무 탄탄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혹시 여름에 오태를 위해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허벅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가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허벅대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근대형 허벅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많으신 허벅대이신 분들이 있고, 이분들은 차라리 좀 나은 것 같아요. 아까 멋있죠. 그렇죠, 멋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근육은 많이 없는데 체지방만 있는, 어떻게 보면 마른 비만의 연장선인 허벅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허벅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른 비만의 가이드랑 마찬가지로 근력 운동 위주로 운동을 진행하시면 자연스럽게 좀 만들어져요. 이미 상체는 체지방도 많이 없고 근육도 많이 없어요. 근데 하체는 체지방이 너무 많고 근육도 상당히 없으면 근력 운동을 상체 하체로 균등해 주시면 보통 비율이 맞아떨어져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너무 근육량이 적어요. 그러면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체 운동과 하체 운동의 비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을까요? 체지방이 있는 허벅대 같은 경우에 많이 착각하시는 게, 체지방이 많으니 나 하체 근육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체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혹시 나중에 상체 운동만 하시면서 다이어트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젓가락 다리처럼 될 수가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근력 운동 해주시는 게 좋고, 근데 좀 어려운 거는 근대형 허벅대예요. 상당히 어려운데 이 두 가지 전략이 좀 있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 근대형 허벅대 같은 경우도 보통은 다리는 근육량이 상당히 많지만 상체는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체의 비율에 맞춰서 상체 근육을 키우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많이 선호를 안 하셨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풀업 같은 운동 위주로 하시면서 하체 운동도 적당히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덩치 큰 몸 형태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톰 하디라던가 윤성민 선수 같은 분들 보시잖아요. 요즘엔 그런 분들을 위한 옷들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요즘엔 머슬핏이라던가 여성분들도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는 게 추세인 만큼 남자들도 좀 자신의 근육 같은 거를 드러내는 게 요즘 패션계의 트렌드이기도 하죠.
마지막 케이스는 종아리 과발달형인데요. 여름에 남자들이 반바지 많이 입고 싶어 하는데 종아리가 두꺼워서 나는 반바지를 못 입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종아리 가발달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힘들긴 해요. 아까 제가 근육형 허벅대 같은 경우에는 근육을 손실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근육이라는 게 속근이랑 지근이라는 걸로 나뉘어요. 속근은 말 그대로 좀 두꺼운 근육들에 있습니다. 뭐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슴 근육, 이런 근육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지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얇은 근육근이고 지구력에 좀 특화되어 있어요. 전완근이라던가 종아리 근육인데요. 얘네들은 운동을 안 해도 근육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아리가 발달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적으로 운동보다는 스타일링이라든가 코디에 초점을 두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준비하면서 느꼈는데 사형님한테 이 바톤을 좀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종아리 핏이 예뻐지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그래도 좀 유산소를 꾸준히 하고 있는 편이니까 유산소 후에 폼롤러로 종아리를 꾸준히 풀어주고 있거든요. 웨이트 운동보다는 이 방법이 저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는데, 런닝머신이나 인클라인 운동을 추천드리고요. 운동이 끝나고 나서 종아리 폼롤러로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 풀어주고 나니까 종아리가 확실히 예뻐지는 걸 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종아리가 근육의 손실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폼롤링이라는 거 스트레칭 통해서 부은 것들을 좀 풀어주면서 얇아 보이게 만들 수 있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메루치 양식장 채널과 콜라보해서 체형별 어떤 운동을 해야 옷핏이 좋아질 수 있는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체중 증량에 관련된 거라든가 근육량을 늘리고 싶고 교정을 좀 더 배우시고 싶다면 저희 채널에 오셔서 콘텐츠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저희 채널, 패션은 사형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운동이나 식단이 궁금하신 분들은 메루치 양식장 채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최근에 재밌게 봤던 벌크업 단백질 계급도나 벌크업 탄수화물 계급도는 진짜 유익했으니까 운동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